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보고서 목차는 이렇게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다 읽진 않고 6가지, 1, 2, 3, 4, 그 다음에 7번, 8번 요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사업보고서 표지에 와서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회사명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안세용 대표이사님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아모레퍼시픽과 하나의 실체로 보는 회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산 총액 기준으로 좀 큰 회사들만 골라와 봤고, 뭐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 해외 법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글로벌 오퍼레이션 본부가 있고, 상하이 본부, 그 다음에 홍콩 본부, 미국, 일본 이렇게 해외 법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이 흔히 알려진 화장품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외에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하는 자회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냥 다 전 세계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계속 보면은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고, 영어로도 아모레퍼시픽 코퍼레이션이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 인적 분할해서 2006년에 설립된 회사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뭐 특별한 회사가 아니라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아모레퍼시픽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말 기준으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면은 매년 배당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왜 줄어들었냐를 보면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겠죠. 2018년 기준으로 3,300억 벌던 회사가 2020년 기준으로 350억밖에 못 버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이 화장품 회사한테는 직격탄이었죠.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안 꾸미고, 그래서 화장품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업의 개요라고 해서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화장품 회사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영업 실적이 어떻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은 20.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6.6%나 감소했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세히 국내와 해외로 나눠 봤을 때 국내는 매출이 23% 감소,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3.3% 감소, 그리고 해외는 매출이 16% 감소, 영업이익은 82.8% 감소, 거의 다 날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2020년에는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대상 사업 부분별로 해서 두 개 나눠놨는데, 화장품과 데일리 뷰티. 데일리 뷰티가 별게 아니고 뭐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파는 사업 부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용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이 한 11% 정도 되고, 나머지 90% 정도의 매출이 화장품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화장품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더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더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뭐랄까, 장사 자체를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점유율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전체 화장품 시장 전체 매출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올린 매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2018년만 해도 27%, 거의 뭐 30% 가까이 차지하던 회사였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17%까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2년 만에 10%포인트, 거의 뭐 상당히 3분의 1 이상을 날려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도 이미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코로나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 좀 장사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지표인 거죠.
그리고 생활용품 부분에서도 매년 조금이지만 좀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영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 전체 매출이 2019년에는 좀 늘었어요. 점유율은 줄었지만 매출 자체는 늘었다. 그 말은 즉슨 시장은 성장했다. 그런데 점유율이 줄면서 뭐 매출은 약간 느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출도 줄었어요. 시장 점유율도 줄고 시장 규모도 줄었겠죠. 당연히 2020년은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 와중에 점유율도 줄고 시장 규모도 주니까 매출이 1조 가까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화장품 부문에서 매출이 2019년에 5조 매출을 올리다가 2020년에는 4조도 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면서 마이너스 1조의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데일리 뷰티 부문에서도 이거는 사실 코로나랑 상관없이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좀 덜 쓰는지는 몰라도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파는 부분인데도 여기도 2020년에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경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지표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경로 여기 보면은 또 아모레퍼시픽이 타격을 많이 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통 채널도 많이 팔고 있지만 요거 면세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2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일상적으로 쓰면은 뭐 전통 채널이나 디지털 온라인으로 많이 사지 면세점은 정말 1년에 몇 번 가서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으로 보면은 전체 면세점 매출 비중이 20%나 돼요. 이게 2020년 기준인데도 이 정도나 된다는 거는 그 이전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면세점 매출 비중이 엄청 높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면세점 의존도가 높으니까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해외여행을 아무도 안 가니까 이 면세점 매출이 엄청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뭐 전반적인 영업 상황이 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고 다시 2019년, 18년 때처럼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다니다 보면은 이 면세점 매출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V자로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은 연구개발, 이 회사가 제조업이기도 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매출 대비 비중으로는 한 2% 정도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아무래도 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줄여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21년, 2년에는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적이 아까부터 안 좋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에는 물론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매출 자체는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영업이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줄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시장이 성장해서 그런 거지 점유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것 대비 좀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매출은 1조 이상 줄고 영업이익도 역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아주 처참하게 1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0% 가까이 코로나 시국에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견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고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이 재개돼서 면세점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이 회사가 신제품을 좀 히트를 치면은 언제든지 이제 부채가 없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쉽게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서 좀 볼만한 부분들을 골라와 봤는데요. 우선 매출 부분, 아까도 나온 지표긴 하지만 여긴 영업이익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둘 다 줄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역시 확연한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게 이해가 되는데 이 데일리 뷰티 사업 부문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 걸 봐서는 이건 사실 좀 코로나랑 영향이 좀 덜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줄어든 걸 봤을 때 여긴 좀 경영이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매출이 높아요. 한국 비중이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와 중국, 이런 부분들을 합한 것들, 그런 지역을 합한 지역인 아시아 지역도 역시 매출 비중이 상당한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미나 기타 뭐 유럽 지역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지역에서 매출이 다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전 세계에서 매출이 다운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 이사의 경영진단 관련해서도 여기 본래 잘 안 보는 부분인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경영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효율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경영을 효율화 시킨다. 어떻게 효율화 시키냐라고 하면은 인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했다. 그래서 종업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면 희망퇴직금을 주겠죠. 그래서 관련 비용이 863억 원이나 좀 일시적으로 잡혔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2020년에 실적이 매우 안 좋았지만 거기에는 863억이라는 일시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거였고, 이거는 2021년에는 없을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863억 원만큼은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장에 봤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1,400억, 2020년 기준으로 1,400억이었는데 여기서 863억 원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은 따놓은 당상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를 보면은 우선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룹, 아모레G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이 회사가 35.63%, 그 다음에 종류주는 우선주 말하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는 14% 정도를 지주회사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오너 일가인 서경배 회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0%,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특수관계인들 다 합치면은 보통주 기준으로 47.79, 우선주 기준으로 14.97, 전체 이제 가중평균 하면은 42.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초 기준으로 42.77%였고, 이게 이제 기말까지 오면은 44.04로 지분을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이 늘었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44.0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최대 주주는 서경배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너 일가로서 지분을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로는 주요 주주 국민연금공단이 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소액 주주분들은 숫자로는 뭐 7만 명이 넘고 비율로 99.98%가 되지만 뭐 소유 주식 지분율은 40.98%, 41% 정도라서 뭐 역시 절반도 안 되는 지분을 소액 주주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은 전체 아모레퍼시픽 임직원은 5,800명 정도가 되고, 평균 근속연수 10년에 평균 연봉 6,6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제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3,400명, 그 다음에 관리직이나 뭐 연구직 이런 분들이 한 2,3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부분이 여기 소속의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방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리점에 있는 판매 사원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좀 여러모로 했을 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소속 정규직 외에도 파견 근로자 분들이 3,400명 정도나 돼서 아모레퍼시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대략 한 9,000명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의 보수 관련해서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5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오너분인 서경배 회장이 17억 정도, 그 외에 임원분들이 한 8억에서 5억 정도의 연봉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5억 이상 받는 분이 이렇게 4명밖에 없는 거는 뭐 대기업 치고는 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아모레퍼시픽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